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주 52시간제를 최다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남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6일이었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핵심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자는 현재 일주 단위로 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네. OECD 한 30개국 중에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 가장 낮은 나라고,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9위 정도 되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예.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 무역 의존도라고 해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에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이 한 40% 급감하게 되면서 한국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로서는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생산능도 좀 올리고, 지금 현재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게임 업계라든지 단적인 예로 아이스크림 같은 업종에서는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겨울에는 비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단위로 52시간제가 되어 있는 것을 월 단위로 바뀐다든지, 또 뭐 분기, 또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1년 단위로 좀 바꿔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에는 최고 69시간까지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주는 뭐 40시간씩 좀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게임 업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 분야이고, 또 경영계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것이다. 예. 근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로만 하기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52시간이 뭐 짧은 게 아닌데 우리가 과로만 하게 되고, 또 오늘날 MZ세대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급여와 또 레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돈을 많이 받기 원하냐, 레저를 원하냐 이랬더니 레저, 자기 여가 시간 2배나 더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일과 여가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MZ세대들은 본인의 여가를 또 더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심하게 반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전제 하에서 이 노동 시간을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라는 내용인데, 정부가 설명한 취지와 달리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사 합의 전제 하에 이 내용을 좀 보면, 노조가 있는 곳은 뭐 노사 합의라도 가능하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이제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좀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근로자 대표에 관해서 노동법이라든지 뭐 관련 규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좀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전. 그렇군요. 네. 노사 합의라는 부분이 이게 집단적 노사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이게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좀 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조가 있으면 이제 노조 대표가 이제 협의를 하면 되고, 또 노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회사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근로자위원이라고 해서 전체 근로자를 좀 대표하는 사람이 또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근로자에게 과로를 시키거나 무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를 좀 더 성장시키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를 다시 개방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강국이고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이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경제에 좀 성장을 하고,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전자정부라든지 통신 인프라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국의 장점을 살리는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또 성장을 시켜서 우리가 윈윈을 하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절대로 일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69시간 하는 한 달 중에서
어떤 주는 69시간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만 40시간씩 근로를 하게 해서 절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조 대표가 있어서 협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노조 대표가 없다 그러면 개별 근로자라든지 또 근로자위원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윈윈을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추가 근로 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추후 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게 정부의 이제 설명인데 우리 사회 현실을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 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 회사에 뭐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일정이 회사에 접힌 게 있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가장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정부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제가 이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이미 포괄임금제를 해서 52시간까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짜 야근을 하거나 또 공짜 연차 수당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뭐 대기업에서도 심지어 못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하거나 이제 우리 기업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저희 제가 다녔던 기업에서는 전부 다 연차 수당이 남으면 돈을 안 주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휴가를 강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좀 노조가 있는 회사는 엄격하게 이런 걸 잘 지킨다. 중소기업 대표자분하고도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본인은 철저하게 주 40시간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간 연장을 한다든지 추가 근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 40시간을 하고 추가가 12시간이거든요. 그럼 12시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1.5배를 급여를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휴가도 못 간다.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가 바로 이 근로시간 저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15일 정도를 휴가를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일, 유럽에는 이렇게 보통 휴가를 최고 한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 근무를 집중적으로 더 한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만큼은 저축 통장에 내가 근로 시간만큼은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최고 한 달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방법이고 정부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운 게 휴가가 1년에 한 15일 정도밖에 없고 이게 여름 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 휴가라든지 또 그렇게 필요할 때는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정부는 이 근로저축 계좌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근로자가 장기 휴가나 필요할 때 더 많은 휴가를 갈 때 이것을 적용해주겠다. 바로 그게 이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독일 사례가 아마 이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의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 규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근로시간 저축 계좌를 도입해서 근로한 만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추가 근무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이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와서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제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되어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일부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주당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예. 그럼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12시간을 일하더라도 미리 급여에다가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더 포함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들이 내가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을 일해도 급여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주 40시간의 급여를 주고 추가로 52시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1.5배를 곱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일부 또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근로자와 또 경영계가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잘하고 있다. 지금 포괄임금제를 적용되고 있는 뭐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 이미 우리가 급여에다가 추가 수당
40시간 이외에 12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급여를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괄 임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른바 이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도 근절대책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공짜 야근이라는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도 뭐 야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형사적인 처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그 포괄임금제라든지 사업장에서 이제 그 우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대책 발표를 일단 연기를 했거든요. 이 검토안을 좀 더 검토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해서 아무래도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공짜 야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노동부가 이제 69시간을 얘기했죠. 그럼 69시간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해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면 6일간 66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노동계가 반대하는 경우는 주 52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간입니다. 한 1900시간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인데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52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69시간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씩 6일간을 해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들은 본인이 급여나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본인의 여가라든지 본인의 레저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꼴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 보면 알겠지만 근무 시간 중에 뭐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사적인 전화도 많이 합니다. 예. 또 은행에 볼일 보러 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적인 전화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근무 시간에 충실한다. 이래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미국 정도 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바로 해고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그런 거죠. 우리의 한국의 노동 생산성도 올리고 한국이 경제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무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MZ 세대 너무 반발이 심한 겁니다. 예. 본인은 일만 하고 야간 수당도 못 받고 휴가 일수도 또 늘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주 69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시간이 길고 또 비효율적이라 본다 그러면 공정하게 우리가 집행하고 경영계에도 기업도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와 경영자 윈윈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 줘야만 둘 다 윈윈을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인재밖에 없고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이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직한 노동 정책입니다. 경직적이다. 해고가 불가능하고 경직적인 노동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당연히 법인세도 우리가 26%인데요. 미국과 OECD가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7%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걸 좀 잘 협의를 해서 한국 경제도 성장하고 근로자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검토에 일단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좀 원점에서 논의를 함으로써 뭔가 전면 수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완 검토를 거쳐서 69시간제를 그대로 좀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뭐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좀 더 이제 제도 그 69시간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수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우려를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69시간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을 일을 하도 6일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당연히 토요일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토요일은 이제 점심 안 먹고 이제 퇴근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주 5일제, 주 6일제였다가 이제 5일제가 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9시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들은 돈과 함께 레저,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좀 시간 69시간을 좀 조절해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제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우리가 9988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시간 269시간제 가장 많이 적용되고 불만이 많은 분들도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죠. 본인이 야간 수당이나 더 많은 근로를 했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소기업이고 이 근로자입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69시간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라도 뭐 64시간 얘기도 나오고 시간을 좀 줄여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윈윈을 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자는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 다만 이 방향이 근로자의 또 희생이냐 아니면 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주가 있고 나머지 시간은 좀 40시간만 하는 그 탄력적인 정책이냐. 그래서 결론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답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추진을 하되 근로시간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동시간 개편안이 또 국회 입법 사안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특히 야당에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처리 과정도 앞으로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노동법은 예전부터 정책법이라고 그래서 그 입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 당사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현재 여야의 국회 의석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다시금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남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